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 한 가지, 예산 한 가지, 그리고 법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예비비는 헌법에 보면은 국회장에 제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3장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해라.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국회 회의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근데 예산에 관한 게 나온 데 보면은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가 의결하고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만 하고 내용은 다음 연도 국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된 게 기본입니다. 행정부의 일정의 웨이브를 준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국가재정법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거나 또 이건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초과 지출은 기존 사업에 돈을 보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마치 이게 무슨 뭐 시급성, 보완성 뭐 이런 것들이 법률 용어인당 하는데 그 법률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 심사할 때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국회 제출을 언제 하느냐면은 각 교육부 장관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내고 기획재정부는 그거 모아가지고 총괄 명세서를 작성해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5월 말에 국회에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국정교과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자료가 어떻고 또 하는 거는 교육부가 소관된 위원회가 교육부가 그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이제 기획재정부는 별로 법에서 이제 초과 지출인지 아닌지 또 시급한지 아닌지 이것만 이제 그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야당 의원님들께도 그렇지만 국민들한테도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아까 그 행정절차법에 대한 20일 예고기간 그게 예산에 대한 것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 거를 그건 제가 자료 제출을 드리고요. 행정절차 예비비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와는 별개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지출 요건이 맞는지 따라서 지출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그러니까 그게 드립니다. 예고 전제로 한 예산 심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검토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네. 그 다음 PT 좀 띄워주시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각 댐별 저수율이 횡성댐, 보령댐 이거는 20% 되고 많은 게 40% 적은 것들은 20% 중간에 3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댐별로 보면 어떤 현상이 또 생기느냐 하면은 다음 좀 봅시다. 그 보령댐 같은 경우에는 역사 이후에 제일 저수율이 떨어지는 22%입니다. 네, 그 다음 봅시다. 안동댐의 경우에도 폐사한 물고기가 이제 말라붙은 이렇게 고기가 저래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예산은 2014년도 125억 원, 15년도에 추경에 450억, 그 내년도는 119억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댐을 증설하거나 댐을 고치거나 하는 것을 예비비를 쓸 수 있나요? 그님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저런干밭이나 가뭄 대비한 그런 부분은 그 좀 더 정액을 논의를 해주시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목적 예비비, 재 예비비를 보면은 저희가 나설 때 복구하는 데만 쓰도록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서 사실은 지금 가뭄이 나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걸 그걸 재해로 사실은 봐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정부로서는 합니다만은 또 관련 그 감사원이나 또 국회 등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 협의를 해서 목적 예비비는 금년에 지금 태풍이 안 오고 해서 굉장히 그 목적 예비 예외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협의를 해봐서 지금 고통을 최소화 감염으로 인해서 하고 또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고치든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1조 원 가까이 되는 재대책 예비비가 태풍 없고 비 안 쏟아지고 하니까 지금 예비비로 남아있는데 바닥에 드러난 준수는 지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은 이럴 때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물을 좀 딴 데 거 좀 땡겨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회로서는 이런저런 좀 뭐 할 말이 부족하기는 한데 농협 등 지역조합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76년부터 40년째 이제 시행 중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게 5,560억이 들어오는데 농협 지역 단위조합으로부터 하는 것보다 3,500억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연내 선거도 있고 이런데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현재 농협의 예탁금이 139조 원인데 만약에 5% 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은 이게 48조 원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에 한번 봤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동안동 농협, 서안동 농협에서 동서남북 4개 농협이 14년도에 신용 계정에서는 74억을 벌고 경제적인 51억 가지고 교육에 40억 쓰고 그래서 전체 17억 순손실이 나는데 세금은 5%를 앞으로 부과하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일본증권 은행하고 증권의 내년도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예, 그래서 제가 수차 답변을 올립니다만은 ISA 부분하고 이 조합 예탁금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고요. 5% 그 부분도 사실은 저율 분리과세의 다소간 혜택입니다만은 또 그 부분도 ISA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홍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